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교육 강사 런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책은 바로 어떤 책이냐, 걸스토크의 사춘기라면서 정작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앞전에 주제들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무거웠었던 반면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소개시켜줄 만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책들을 봤을 때 제가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분들에게 책을 사주실 때 9세 이상이면 다 봐도 돼요 그런다고 해서 아무런 확인 없이 사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좀 개방적이지 않은 나라긴 하죠. 성교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인 면을 띠고 있기는 하나, 그래도 개방적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그에 맞는 연령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너무 무시하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9살이고 10살이고 이런 건 다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좀 노골적으로 나오는 책들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 꼭 확인을 한번 하시고 우리 자녀 청소년분들에게 책을 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이 책은 만화로 그려져 있고 재밌는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어렵게 글을 막 읽지 않아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누구나 사춘기라면 한 번쯤은 해봤을 만한 그런 고민들이 잔뜩 담겨있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또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책의 수익금 일부는 서울시립청소년건강센터 나는 봄에 기부되어 10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사시면 기부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걸스토크의 사춘기라면서 정작 말해주지 않는 것들, 글 그림이다. 시공주니어에서 출판했네요. 자, 이렇게 목차부터 한번 보시면 1장 초대한 적 없는 손님이 찾아왔다. 나의 2차 성장 이야기. 2장 못생김, 그 참을 수 없는 두려움. 나의 외모 이야기. 3장 분명 내 건데 N년째 낯가림 중. 나의 성기 이야기. 4장 피할 수 없는 피해 주간. 나의 생리 이야기. 5장 나 말고는 누구도 결정할 수 없는 것. 나의 성 이야기. 6장 아프면 돌봐야 한다. 나의 마음 이야기로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1장부터 같이 보러 가실까요?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아파. 초등학교 4학년 어느 날부터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어. 쿡쿡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옷만 스쳐도 좀 아프고, 안에 뭔가 딱딱하게 뭉치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 니 아프지 해? 니 이제 가슴 생기는 거다. 사투리 죄송해요. 나도 그럼 엄마처럼 그런 게 생기는 건가? 하지만 내 가슴은 생각처럼 부풀지 않았고 아프기만 몇 년을 아팠어. 잡지에서 본 가슴골은 나에게 생길 조짐조차 없었지. 학교엔 이미 브래지어를 하는 애들이 있었어. 남자애들은 그 아이들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며 놀았고 여자애가 울어야만 그 놀이는 끝이 났지. 초딩이다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슴에 밀로의 비너스가 있네요. 이렇게 가슴에 대해서도 내가 크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커서도 언제 크지 하는 기다림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주스럽다 여드름. 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어. 처음엔 한두 개 나더니 나중에 10몇 개씩 막 나는 거야. 아, 미친 짜증나. 하루에 몇 번이나 세수를 하고 기름 종이를 몇 장씩 쓰면 개기름을 닦아내고 짜고 짜달라 하고 약을 아무리 발라봐도 소용이 없는 거야. 어른들이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에도 눈물을 주룩주룩 흘릴 정도로 난 속상했어. 다행히도 중3이 되면서 여드름이 사라지기 시작했어. 지금은 여드름 1도 없고 피부도 좋아. 그래서 내가 여드름 꿀팁을 알려줄게.
가끔 하나씩 날 때는 여드름이 덜 익었을 때 미리 티트리 용액을 발라. 성급하게 여드름을 짜면 자국이 남고 아프니까 미리미리 처치하는 거지. 그리고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해. 여드름은 예방이 최고야 라고 하는데요. 실제 교육 현장에 나가면 여드름이 난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 이마에 여드름 난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피부에 여드름이 진짜 많이 났었거든요. 지금 특히 이마에 많이 났었는데 이마가 제일 깨끗해요, 피부 중에. 그래서 친구들에게 항상 말해줍니다. 관리 잘하면 그거 다 사라질 수 있어. 거기는 오줌 누는 곳 아니었어? 나에게 성기라는 곳은 있으면서도 없다. 뭐라고 정확한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없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았겠어. 오줌만 누는 곳인 줄 알았는데 구멍이 또 있을 줄이야. 내 몸이면서도 내가 본 적 없는 곳이기도 했어. 나도 여자지만 여자 성기는 참 더러워. 남자 건 밖에 있어서 깨끗하게 씻으면 냄새도 안 나는데 여자 건 씻어도 금방 더러워지니 원. 성기는 언제나 더러운 곳, 부끄러운 곳이었거든. 계속 뭉뚱그린 호기심만 가지고 있다가 고2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내 걸 거울로 자세히 들여다봤어. 이 뭐지? 까맣고 흐물흐물하고 시뻘겋고 축축하고. 평생 섹스 따윈 절대 하지 않겠어. 아니 왜 저렇게 생긴 거야? 나만 이런 건가? 이때는 몰랐지. 여자의 성기는 소설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꽃잎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의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성기의 생김새도 각자 다르다는 사실을. 여성 성기의 모양에 대한 많은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보통 수업 나가면 한 20명 중에 1명 정도는 실제로 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중에서도 한 30%는 괜찮았어요. 그냥 그렇게 생긴 거 아닌가요? 하는데요. 나머지 한 70% 정도는 좀 징그러웠어요. 이상했어요. 놀랬어요. 충격 먹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질환은 왜 생기지? 질내 곰팡이, 질염, 방광염은 피곤하고 영양이 부족할 때 더 잘 걸려. 그리고 딱 붙는 스키니, 팬티 스타킹 같이 성기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으면 더 잘 걸리지. 그리고 성기털을 말린다 씌고 드라이어 바람을 쐬면 세균이 더 많아진대. 그래서 여성에게 가장 좋은 옷들은 통이 큰 슬랙스나 아니면 긴 롱 원피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환기를 잘 시켜주는 것도 지름 예방에 아주 좋거든요. 맨날 달라붙는 옷들만 입다 보면 질내 환경이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주간.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이게 생리를 일주일 한다고 해서 한 달에다가 일주일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자, 생리하는 주 21일부터 25일까지 생리를 하고 아싸 끝났다 하고 일주일이 좀 넘어가기도 전에 이제 배란일이 다가오게 되면은 배란액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그럼 냉도 나오고 막 잠도 쏟아지고 이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면 또 생리 전주예요. 아니 끝난 지 얼마나 된 것 같다고 벌써 또 생리 전주가 오거든요. 생리 전주에는 먹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몸 붓기가 잘 안 빠져요. 뺀다고 빼도 계속 몸이 무겁고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 와중에 먹고 싶은 건 또 엄청 많아요. 그 다음 주는 또 생리를 시작을 하죠. 28일 주기로 돌 때 이렇게 돌거든요. 한 달에 일주일 생기한다고 해서 일주일 하고 딱 끝나면 참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섹스해. 순진했던 H군과 헤어지고 나서 1년 뒤 사귀었던 S군은 이미 성 경험이 있던 아이였어. 나 좋아하잖아, 아니야? 안 돼, 싫어. 절대 안 돼. 널 좋아하지만 싫어. 다정할 때는 다정했지만 관계를 원하는 욕구는 너무 강하고 빠르고 집요했어. 나는 안 돼.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너무 무섭고 싫어.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안 돼? 우리 아직 고등학생이잖아. 싫다고 해도 도통 이해를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나의 애정을 의심했어. 그러다 보니 난 점점 나의 감정이나 마음보다 그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어. 이러다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헤어지자고 하면 또 어떡하지? 날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보수적인 걸까?
아, 저렇게 원하는데. 절대. 아니야! 남자친구의 욕망 때문에 끌려가듯 관계를 맺은 친구들은 얼마든지 있었어. 아니, 자기랑 안 자면 사랑 안 하는 거라고. 너무너무 원하니까 날 그만큼 더 좋아하는 줄 알았지. 거절할 틈도 없이. 그것으로 인해 더 즐거워진 아이들도 있었겠지만 후회하는 아이들은 그 2배, 3배였어.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치른 관계가 행복할 리 있겠어? 이런 걸로 고민을 털어놓으면 날 발랑 까진 여자로 생각할 텐데. 이제 성상담도 많이 하잖아요. 항상 그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요. 미성년자고 성인이고를 떠나서 그래 너희가 직접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서 동의를 해서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이해라도 할 수 있겠다. 근데 상대방의 이런 요구에 맞춰서 하는 건 그건 참 누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죠. 마음이 복잡스럽네요. 이런 말들 정말 싫어. 몸의 변화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마음의 변화는 더욱 컸어. 기간적인 생각,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눈물, 착하게 말하기 싫은 입, 생리 중이라 아픈 배, 불안할 때마다 물어뜯는 손톱.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싸우고 싶었어. 이따가 이제 아가씨가 다 됐네. 아주 예뻐졌구나. 거짓말하고 있네.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줘도 안 이꼽게 들렸는데 나쁜 말은 오죽했겠어? 어른들은 좋게 말해도 될 것을 굳이 나쁘게 말하는 것 같았어. 또 나이로 내 의견을 무작정 깔아뭉개고 싶어하는 것 같았지. 또 어른들은 언제나 자긴 옳고 우린 틀린 것처럼 말했어. 나의 생각과 느낌은 내 머릿속에만 있을 뿐 정리되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 아니 사실 내가 느끼는 기분을 잘 정리해 말할 수도 없었지. 어른들의 말이 옳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상한 충고까지 내가 맞다고 고개를 끄덕여야 했을까? 어른들도 완벽하지 않아. 어른들의 말이라고 다 정답은 아니야. 어른들도 실수하고 일을 망치기도 하며 살아가고 있는걸?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기준을 세우고 쉽게 흔들리지 말자. 이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림으로 돼 있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쉽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분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라고 말하는 소녀들에게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렇고 남들도 다 그래.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